정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7월 3일 1호 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해서 토요 경주까지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되니까는 막 벌써 눈이 막 감기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또 어려웠고요, 경마도. 그런데 이제 내일은 주간 경마라는 게 또 중요하죠. 계속 야간 경마면 흐름에 맞춰가면 되는데 또 주간 경마니까는 그게 또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부산 경마는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그냥 인코스만 안 타면 되는 거고, 이제 서울 경주 이제 금일 결과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너무 컸어요. 왜 그러냐면은, 8경주 이제 옥령 놓고 저 추천했거든요. 근데, 차마 4방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7마리니까는. 그래서 3방 안에 끝냈는데, 이게 쌍이 313배예요. 뭐 어떤 분들 맞추셨다고 막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랬고요. 뭐 마지막 경주 역전 한 방을 노렸는데 롱라인의 문학조이, 이게 마감배당이 44배더라고요. 44. 뭔가 좀 불안하다 그랬는데 또 아쉽게 1-3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토요 경주는 야간 경주였고요. 그러니까 이 주간 경마 이름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주간 경마로 진행이 됐잖아요. 보면은 주로가 거의 정상이었어요. 이제 라이트가 켜지면서는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했는데, 주간 경마로 진행됐을 때는 이제 거의 정상적인 주로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제 햇빛이 많이 쨍쨍 쬐면은 주로는 더 말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주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산도 역시 거의 정상적인 주로고 인코스만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항들은 없고요. 특별히 뭐 제가 점검해 드려야 될 사항들은 없고, 어쨌든 감은 좋습니다. 감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복병마를 찾아내는 거나, 그리고 또 현장에서 추천하는 거나 잘 매듭이 안 될 뿐이지,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 거지 거기서 다른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호 경주 편성구도 흐름 잘 살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구독자가 5,000분이 넘었는데요. 유튜브만 보셔도 충분히 경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 잘 했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똑같고요. 내일은 이제 일찍 전화하셔도 되죠, 주간 경마니까는. 그리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역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달라지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자, 1호 경주입니다. 1호 경주가 이제 관건이죠. 보시면은 부산 경마는요, 이 후반부 경주가 다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후반부 경주가 모두. 그리고 서울 경마는 보시면은 3경주, 뭐 4경주, 6경주, 8, 9, 10 군데군데 배당이 나와요. 물론 저배당 경주도 있죠. 그러면 저배당 경주는 가볍게 넘어가시고, 제가 체크를 몇 개 했죠? 11개 했네요. 그러니까 10개 정도는 분명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주들에 잘 집중해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1경주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는 곡산호군 1200 단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5번 마이티엔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죠. 단점이 있는 인기마입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 말이 420kg으로 작아요. 그래서 훈련 강도가 전체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도 뛰어온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 마필들이 워낙에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막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빠지지 않으면은, 이제 5번 마이텐 같은 경우에는 상대들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입상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장 컨디션을 살펴야죠. 그리고 2번 더 나은 로즈는 10만대, 10만대 주행검산 때는 부족했는데 훈련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4번 황후광자도 기본 걸음은 있는 말이고, 결국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는 말들 가운데 입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변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이 경주가. 다음은 서울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는 곡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 경주는 여러 두가 팔리죠. 1번, 2번, 5번, 7번, 8번까지. 결국은 여러 두 마필들이 팔린다라는 거는 이제 배팅할 수 있을 만한 배당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일 세게 보는 말은 7번 안양사자입니다. 주행검사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데뷔전에서도 복병 정도로 팔리고 별로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으로 빨리 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는 말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종반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고요. 이번에는 훈련 때 컨디션 좋습니다. 좋고 인코스에 뭐 이 레드 워리어나 체인지 이런 말들 순발력은 아주 좋은데 상대적으로 종반 걸음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잘 따라잡으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 잘 해서 너무 격차 벌리지 않고 그러면은 데뷔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7번 안양사자가 입상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1, 2경주가 진행이 되고 이제 부산 경주가 진행이 되죠. 제가 주중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이제 부산 경주가 하나 늘고 서울 경주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산 1경주는요. 국산 육군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2세 시네마 필드 간의 접종 구도인데 이제 그 토요일 경주도 2세 시네마 접종 구도였는데 이변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베텔기우스라는 말이요. 이 별자리 이름인데 베텔기우스라는 말이 워낙에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주행 검사 때도 워낙에 인상적인 발걸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도 이제 부산은 직선주로 해서만 인코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되니까는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베텔기우스 그리고 후차권은 뭐 다들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번을 놓고 공략을 하면은 재미는 많이 없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1번 베텔기우스를 인정을 하고 후차권을 잘 좁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예, 서울 3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배팅 강도는 서울 4경주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 3경주도 중배당 맞고는 충분히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번 캠프 세이버는 직전에 3착, 2회전 3착 잘 뛴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죠? 결정력이 부족한 거죠. 3번 베스퍼는 직전에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인데 제가 추천했어요. 왜? 훈련 때 컨디션이 좋았고 상대들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점이 있어요. 고개가 높아요.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리하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순발력은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4번 에이스 플랜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 유리에서 무너졌고 2회전에 대끼리에서 무너졌고 3회전에 대끼리에서 무너졌고 아무리 문세영이 기승한다 하더라도 다 뛴 말이기 때문에 문세영이 업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더 나은 걸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이 누구죠? 5번 클레오파워입니다. 클레오파워.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거까지 보실 필요 없는데 3경주요. 3경주. 클레오파워. 여기 있죠. 주종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던 말입니다. 직전에 뛰었던 말들 볼게요. 월드참 선행 가서 대차로 이겼어요. 어메이징 나우는 안 나오고요. 금성 크라운 오늘 뛰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승. 7월 2일 토요 3경주. 저도 추천해드렸고 우승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요 편성이 어마어마하게 센 편성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중후미권에서 늦게 올라와도 이렇게 오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컨디션 아주 흡족한 정도는 아닌데요. 아주 흡족한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나아졌고요. 그리고 인기 마필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5번 클리어 파워는 너무 늦게 추격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타이밍을 맞이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배당 배팅하지 마시고 5번 클리어 파워 같은 마필들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 걸음을 갖춘 말들은 여러 두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3번 토탈 이클립스도 시네마필이지만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고 4번 크라우드 원도 이제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말이고 포켓 파워도 역시 주행 검사 때 기본 걸음이 있었던 말이고 퀸엘리는 장기간의 공백 직전 경주 공백 후 출전하는데 경주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하고 원래 이렇게 기본 걸음이 있었던 말이죠.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누구냐? 4번 크라우드원입니다. 이제 이 말이 2회전 경주에서 문세영이 기승해서 오착했는데 그 당시의 편성은 국산 육군 최강의 최강 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김동영이 기승을 했어요. 순발력을 살리지 못하고 취업을 했는데 좀 늦었어요. 이번에 유현병 기승했죠. 빠른 말들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선두권 외곽으로 빨리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두권 2열 외곽 또는 선행 후 직선주로 외곽. 그렇기 때문에 4번 크라우드 원을 제일 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경마는요. 사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이렇게 4개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사경주가 아니라 잠시만요. 잠깐 볼게요. 예. 6경주가 시작이네. 6, 8, 9, 10. 예. 착각했습니다. 예. 요렇게 배팅 강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예,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6두에 7두의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6번 해피나이스 같은 말은 이제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도 막 별로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안 되고요. 이런 말들은 다 능력이 비슷해요. 전부 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마필들이 전적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별다른 능력들은 없습니다. 별다른 능력이 없는 말들 가운데 어떤 말들이 유리하죠?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선행 가는 말들이 제일 유리하죠. 1번 스타크레이지입니다. 어쨌든 선행을 갑니다. 2번 미르파오건 밀고 나오건 외곽에 어떤 마필이 밀고 나오건 초반의 스피드는 가장 좋습니다. 말이 한 500km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힘도 있는데 선행을 나선 이후에도 예전에 퍼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 가면은 어차피 쫓아오는 도전 마필 가장 인기를 얻는 2번 미르파워 같은 말들도 별다른 능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반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 다 그냥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1번 스타크레이지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 능력을 갖춘 여러 두의 마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당은 괜찮게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아데렐리스는 연속해서 3착밖에는 못하고 있고요. 11번 판타스틱 매직도 8전 뛰어서 한번 들어왔는데 역시 별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번 경주 세게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말은 8번 심플 칼릭스라는 신의 마필입니다. 신마가 데뷔전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1300 중거리에서. 그런데 이제 19조 마방에서 왜 1300을 썼는지 잘 보셔야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순발력보다는 경주 종반의 끈기가 좋아요. 그리고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했는데 6월 25일 날 주행검사를 했기 때문에 금주 가볍게만 훈련하다가 마감 훈련만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따라가도 되고 경주 종반 탄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데뷔전 1300 경주거리를 선택을 했는데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편성 만났어요. 이런 말들 한 개 맞죠? 위대한 선택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한 말들이죠. 이런 말들도 다 한 개 맞죠. 편성을 굉장히 잘 골라서 출전한 겁니다. 그래서 8번 심플 칼릭스를 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는 국산 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제가 999 승부처로 노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종합치 백판이 한두가 출전하는데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1번 최고 블랙은 무슨 말이죠? 최근 경주 모습을 보면은 순발력은 부족하고 경주 종반에만 끈기가 좋아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상대들이 세지가 않았습니다. 럼보이로는 뭐죠? 압도적인 스피드를 발판으로 앞에 간 이후에 직전에도 간신히 버티는 정도. 그리고 메인 오브킥은 제가 직전에 추천해드렸죠.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서 힘 한 배 잘한 이후에 버티는 말. 그리고 7번 클리어 베스트는 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인기 유리였는데 무너졌고 또다시 공백이 있어요. 외곽에 있는 10번 용호지만은 직전에 4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힘 한 배 한 이후에 끈기 보였는데 이번에 발주기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자,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해요. 추임마, 선행마인데 뒷심 부족. 그리고 정말 경주전기 잘 풀려야 되고 공백 있고 발주기 외곽이고 다들 따지고 보면은 불리한 조건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배당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2번 이스트 챔프입니다. 2번. 원래 이 말이 4등급에서 뛰던 말이에요. 국사군, 혼합사군. 그런데
잘 못 뛰니까는 강군이 됐겠죠. 강군이 되면서 페이스가 느려지니까는 추임력도 살아나고 경주 종반의 끈기도 살아나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11번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참고 경주를 진행해도 종반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발걸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직전에는 11번이었고 이번은 2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참죠. 조금 더 선두권에 일찍 나설 것이고 그러면은 4번 럼보이런이나 6번 메인 오브킹 이런 말들 7번까지 앞에 가면은 그 바로 뒷자리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회복세 보였고 이번에는 컨디션 더 좋아졌고 그래서 2번 이스트 챔프가 충분히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고배당 복병마필입니다.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국산 혹은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배당은 어마어마하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4번 함항야흥산 3회전 경주에 우승한 이후에 2회전 직전 경주 다실바 페로비치가 기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순발력 나오면 종반 걸음 없고 또 순발력이 또 없어서 뒤에서 쫓아가면은 종반 탄력 나오는데 밋밋하고 최근에 걸음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외곽 있는 10번 킹보스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도 사착밖에 못했어요. 2회전 경주에서도 선두권 외곽에서 잘 정제를 해서 그거밖에 못 뛰었고 발주기 외곽 쉽지 않아요. 선행가기도. 그리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1300 경주거리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6번 BK 하나는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여유있게 이겼는데 초반 전개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5번 대지 스페셜도 직전에 이제 중위권 정도에서 힘한 배한 이후에 끈기 보였는데 갤럽보이, 캔리스, 러닝워리어 이렇게 약한 상대들과의 접전에서 이제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인정은 좀 안 됩니다. 역시 인기 마필들을 뜯어보면은 다들 문제가 있죠. 5번 머니백은 차분하게 힘한 배한 이후에 끈기 보이는데 요하니스 타선은 특별히 위협적인 도전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1번 그린 파파고입니다. 부산 경마 인코스는 정말 쥐약이죠. 저도 웬만하면 추천해드리지 않을 건데 전개는 이제 서승훈이 알아서 풀어갈 거예요. 그 서승훈을 믿고 그냥 배팅을 하는 겁니다. 왜 추천해드리냐면은 직전은 1600 경주거리에서 1번 게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곽에 있는 말들에게 둘러싸여갖고 시작하면서 끝까지 계속 인코스만 타요. 걸음이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1400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좀 못 뛰는 말인데 1600에서 당연히 꼴등 했겠죠. 그런데 보면은 2회전 경주에서는 다실바가 기승해서 차분하게 힘한 배 해도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보다 훨씬 강편성에서도 뒤에서 많이 올라오는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훈련 때 모습은요, 날아다니는 수준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말이 밀고 나오건 저는 아예 선행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순발력도 있는 말이거든요. 아니면은 초반에 약간 늦바란다 하더라도 인코스 말고 외곽을 빨리 선택을 해서 외선 전개로 취입하면은 그 정도 컨디션이면 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계속 인코스만 타버리면은 또 여러분들과 저희 막권이 물거품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복병 마필로 팔린다는 거. 복병 마필로 팔린다는 거. 그리고 직전 못 뛰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2회전 경주에서는 이번 경주보다 훨씬 강편성에서도 잘 뛰었다는 거. 그래서 1번 그린팝하고 서승훈 기수가 전개 잘 풀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는 국산 혹은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인기도가 굉장히 좀 분산되어 있고 뭔가 좀 어려운 경주처럼 보이는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4번 제이트로스 직전 경주에 이제 세 달간의 공백기가 문제인데 원래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고요. 6번 그린백은 앞다리가 좀 짧아요. 말이. 그래서 맨날 그만큼만 뛰어요. 그리고 9번 라이언헤드는 직전 2세마 접전에서 취입을 한 거고 결국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외곽에 있는 10번 원더풀 키트입니다. 이 말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순발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바닥 취입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뭐 천사박, 뭐 보시면은 그린백, 돌백, 다운도존 이런 말들이 빠르긴 한데 상대적으로 중반 걸음들은 다 부족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10번 원더풀 키티가 조금 늦더라도 직선 스퍼트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번 배팅해 놓으시면 좀 불안하시겠죠. 사코너 돌 때까지 뒤에 있으니까는.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가는 말들이 중반 걸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번 놓고 배팅 하셔야 되는데 인기 많으니까는 당연히 배팅 강도는 낮추셔야죠. 예,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5권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보시면 아델골드는 직전에 대상경주, 2회전에 대상경주, 이제 일반 경주를 선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뛰고요. 7번 바벨 포세이돈은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스퍼트가 약간 늦었는데도 기본 걸음이 충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7번 바벨 포세이돈이 제일 셉니다. 그리고 훈련 때 컨디션도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외곽이니까는 빨리 선두권에 가세한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외선질로 선택하기도 쉽죠. 예. 월드슬램은 제가 이제 주중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말인데 이제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상대들을 좀 잘못 골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잘 못 뛰면 다음에 더 배당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노려보고요. 결국은 이래저래 살펴본 바로는 그나마 인기 마필들이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인기 1위 마필인 7번 바벨 포세이돈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 강도는 낮춰서 공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국산 5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도만 보시면은 이거 2.5배? 3배? 막 그냥 들어올 것처럼 보이죠. 9번 탑 퀄리티는요. 직전에 이제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는 보였는데 상대들도 세지도 않았고요. 또 이번에는 뭐 발주기가 외곽이니까 선두권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연투를 잘 못하는 말입니다. 이번 더블 테이크는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은 직전에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경주 종반에 한 발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체중이 계속 빠져요, 이 말이.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막 체중 또 한 5kg, 막 10kg 빠진다. 그럼 못 들어와요. 계속 체중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9번 이번에 저배당 맞고는 절대 배팅하지 마시고요. 배팅하지 마시고 노리셔야 되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1번 푸른 요정입니다. 푸른 요정. 이번 경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코스에 김옥상이 2승을 했어요. 직전은 2000m 장거리 대상 경주에서 꼴등했는데 1700까지밖에 안 뛰었단 말이기 때문에 저는 꼴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적정 경주 거리인 1400이고요. 원래 순발력이 또 꽤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기가 열리고 약간 주춤주춤하다가 그냥 밀어버리면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좀 덜 맞거나 물에 휩싸이지 않으면 더 뛰는 말인데 선행 갔는데 뭐 모래 안 맞죠. 물에 휩싸이지도 않죠. 그래서 훨씬 더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1번 푸른 요정을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는 국산 4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부산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요. 일단은 직전 장거리에 입상을 했던 영원파워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데 직전에 이제 편성도 인정이 안 되고요. 원래 장거리를 그렇게 잘 뛰는 말도 아닙니다. 로즈블릿은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버텼고 트라이엄프캣은 이제 직전에 그 선입권으로 워낙에 편하게 힘 한 배를 한 이후에 끈기를 보였는데 상대들은 모두 다 약했습니다. 성실시와 원더풀레이즈, 청담 드라이브 이런 말들이었고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누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냐 하면요. 이 철벽 선셋 멜로디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습성이 있는 말입니다. 2회 전에 우승을 했는데 직전에 꼴등했어요. 그러니까는 극과 극을 달리죠. 그런 말들은 대체로 어떤 말들이죠? 선행마죠. 그런데 선셋 멜로디는 또 선행마가 아니에요. 또 희한한 말이 모래를 좀 덜 맞아야 돼요. 선행마가 아닌데. 그리고 2회전 경주 우승할 당시도 보면은 스타트 잘 받아서 나오다가
막 다른 말한테 모래 맞고 그러면은 세네 번째 따라가다가 또 직선주로에서는 7, 8번째로 돌아요. 특이한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직전에 최상현이가 그걸 알고 이제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선행 출하이를 시도했다가 인코스에 있는 말들한테 용코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꼴등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탈 겁니다. 5번 로즈블릿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6번 KK1, 7번 선셋 멜로디인데 5번 선행 가면 그 외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모래를 안 맞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주 종반의 탄력은 남아도는 스타일이고요. 또 그렇게 힘만 배에서 타는 말들 서승훈이가 워낙에 잘 타기 때문에 7번 선셋 멜로디를 노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국산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와일드삭스는 최근 두 번 모습을 보면요. 2회전 1300 경주거리는 잘 뛴 게 아니고 직전 1200은 잘 뛰었는데 정말 최적의 전개로 다 쥐어짜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별은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힘한 배 잘했고 이번에도 컨디션은 괜찮아요. 그리고 포트스원은 순발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앞에 간 이후에 버티기 노릴 것이고 이렇게 세두의 마필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할 텐데요. 제가 누리고 있는 말은 누구냐면은 1번 빅토리카입니다. 최근 실전 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밋밋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연이 다 있습니다. 자, 예상지 보시면요. 3회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인코스 빠른 말들 많아서 쭉 따라오다가 코너 돌 때 스퍼트를 하는데 그 당시 박태종이 기승을 했던 화시벽의 외곽으로 사용합니다.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2회전 경주는 이 말이 취약한 1700 경주거리였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의 외곽을 돌다가 경주 종반에 그래도 어느 정도 끈기는 보여요. 그리고 직전은 7번 게이트였는데요. 땅 하면서 6번, 8번하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선행 접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부딪혔다가 떨어졌다가 부딪혔다 떨어졌다 그래서 맨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최근 3번 경주의 행보를 보면은 너무 불운해요.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 감량 2점 훈련 때 컨디션 좋죠. 빠른 말도 많지 않아요. 5번 포트손 이런 말들 쏘면은 또 임다빈이 또 승부를 보면은 또 대단하게 보는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그냥 밀어갖고 쫓아갈 것 같아요. 아주 빠르게. 그러면은 최근에 사연이 있었단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빅토리카를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2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번 경주는 끝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제가 주중방송에서 이미 한번 쭉 다 풀어드렸던 경주입니다. 일단 7번 대함장군은 1400 경주거리를 잘 뛰긴 하는데 직전에 이제 1800 경주거리에서 무리 없이 경주를 진행하면서도 무너졌고 원인은 부중일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높은 부중을 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전 이제 그레이트 보스 인코스가 쥐약이 되겠죠. 그리고 바베리트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이런 말들 일념통천 다 같이 뛰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기본 걸음을 가장 직전 경주에 비해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였던 말이 2번 온누리 질주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조인권이 기승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워하진 않습니다. 일반 경주를 워낙에 대충 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못하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 2점 좋고 발주기 2점 있고 직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복병으로 팔리면은 노릴 만한 가치는 이제 충분히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말이지만은 밀어붙여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혼합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이제 마이티 굿이 승군 첫 도전인데 직전에 이제 결정력도 좋아졌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컨디션이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파워박스는 오히려 최근에 입상하지 못했던 말이고 베링맨도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한 발 쓰는 말이고 블랙마스크는 앞에 가야 되는 말이고 결국은 4번 마이티 굿이 입상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런 경주가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복잡한 경주였는데 또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인기바가 되어버렸지만은 인정을 하고 공략할 필요는 있습니다. 3번 마이티 굿, 더 나은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국산사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마지막 경주는 배당이 나오겠죠. 다 팔리잖아요. 1, 2, 3, 4, 6, 8, 9까지. 여러도 마필들이 엄청나게 혼전으로 팔리죠. 자, 마지막 경주는 끝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데요. 제일 세게 노리고 있는 말은 1번 드림 스피드입니다. 거리 경험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은 여전히 컨디션 좋고 1번 게이트에서 워낙에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00이건 1800이건 이런 편성에서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면 선입으로 탄력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1번 놓고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7월 3일 1회 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경마가 이틀로 진행되고 주간 경마가 이제 일요일날 하루로 진행이 되는데 마사회 얘기는 그거죠. 다음날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날 주간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자기들 일찍 끝내고 월요일 화요일 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잡아갖고 이렇게 진행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경주 시간을 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야죠. 그러니까는 금주가 첫 주인데요. 저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계속 막 다운이 된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제 방송 끝냈으니까는 밥도 아직 안 먹었어요. 밥 한 술 뜨고 또 최종 분석 잘 한 다음에 내일 현장에서 촉 잘 살려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쉬시고요. 쉬시고 내일 보셔도 되니까는 1호 경주 7월 3일 1호 경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